네, 민정수석, 그것도 전직 민정수석이 요새 검찰총장보다 더 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조사실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 이 사진들 때문이죠. 자리를 떠난 민정수석이 여전히 검찰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건 국민이 한때 부여했던 권한 덕일 겁니다. 하지만 국민이 그에게 쥐어준 건 권력이 아니었죠.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의무였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우병우 전 수석이 과연 그 의무에 충실했는가, 이 부분에 물음표를 붙여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조직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밑에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 아래 10명의 수석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명입니다. 민정수석. 네. 하는 일이 막중합니다. 민정비서관이 있고요. 검찰 등 5대 사정기관 관련 업무를 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 청와대와 대통령 측근 감찰을 주로 합니다. 법무비서관은 사법부 관련 업무를 주로 하죠. 이 방대하고 중요한 업무 내용과 정보는 모두 민정수석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갑니다. 이런 네. 자리입니다. 대통령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모인다고 봐도 될 정도 같은데, 저 아래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공직기강 비서관실 밑에 특별감찰반이 있습니다. 네. 특별감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3번 보시죠. 대통령 친족 및 특수관계자. 최순실 씨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게 아니고요. 2014년 11월 정윤의 문건으로 공론화됐습니다. 2014년 초에 승마협회 또 최순실 딸이니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국정감사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이미 그때부터 파악에 들어갔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병우 수석이 2014년 5월에 민정비서관이 됐고요. 네. 그 뒤에 2015년 1월에 민정수석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몰랐을까요? 특히 돈 문제만 보면 삼성 35억 원 송금, 미르케이재단 774억 원 모금, 롯데그룹 70억 원 출연, 모두 민정수석 재직 시절입니다. 네. 이 문제는 특히 민정수석이 감찰을 해야 할 안종범 전 수석도 관여가 돼 있습니다. 감찰이 이루어졌다면 파악이 됐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정개입 의혹은 어떻습니까? 이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고 이런 거를 사실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최 씨가 최근까지 청와대 왔다 갔다 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걸 누가 도왔느냐. 3인방 중에 누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3인방 역시 감찰의 대상입니다. 특히 청와대 정문을 통과하는 건 정식대로 했다면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그랬다면 민정수석이 파악을 했을 수밖에 없죠. 네. 또 최근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취임 직후부터 최 씨가 들어들었다는 소문은 이미 청와대 안에서 파다했다고 합니다. 이 파다한 소문 민정수석만 못 들었을까요? 그래서 정상적인 시스템이었다면 파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물론 최순실 딸의 입학비리나 태블릿 PC 문건은 2014년 일이어서 시차가 조금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병우 전 수석이 몰랐을 만큼 비밀리에 이뤄졌을 가능성, 이건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하지만 그건 더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감찰의 대상자들이 감찰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게 되거든요. 청와대라는 공적인 시스템이 소수 몇 명에 의해서 붕괴가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이게 아니더라도 이미 청와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는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의미 없는 얘기가 될 수 네. 있겠지만 어쨌든 우 수석이 이미 알고서도 묵인을 했다. 이러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요. 몰랐다면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실상 허수아비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오늘 취재 과정에서 과거 정부의 민정수석실의 한 비서관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신뢰하고 이 대통령이 누군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실세로 불리던 K와 L씨를 탐문하고 견제했다. 그래서 문제를 미리 차단했다. 이게 민정수석의 기본 업무다라고 했습니다. 네, 기본 업무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군요. 검찰이 지금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간 상태죠? 수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황제 수사 논란 이후에 발표돼서 진정성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야당 모 인사는 이게 직무유기 쪽으로 한정해서 오히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신동아에서 실린 흥미로운 인터뷰 기사인데요.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자 우병우 수석은 저는 세상에 도통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도통, 그러니까 어떤 일에 통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도통함이 왜 하필 최순실 사건에는 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권력의 생리에 대해서 묻는데 답이 이렇습니다. 검찰총장도 2년짜리 권력이다. 그게 지자리고 직권이야. 국민이 잠시 앉아 있어라. 이런 거지 지권력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네, 합니다. 이런 거를 부메랑이라고 하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